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일 그리고 12일, 14일, 17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 미사일을 발사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김주애가 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 이 평양시 근교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현장에는 계속 김정은과 동행합니다. 9일 태송저수지에서 미사일 발사했던 이 6발을 무대기로 발사했는데 이거 신형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발사했고 12일 함경남도 심파 앞바다에서 잠수하면서 바로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건 아마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해상훈련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미 전략자산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요격하기도 상당히 힘들죠. 1500km 날아갔고 또 14일에는 황해남도 장련군 일대에서 2발의 지대지 미사일, 이것도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가 KN-23이라고 붙였지만 이거 북한에서는 지대지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신형 미사일로 일컬어지고 여기에 장갑열차, 즉 철도 기차 빵통에다가 족제해놓고 쏘는 미사일과 똑같은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611km 한반도 전역을 타격하는 그 미사일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황해남도와 신형 순항 미사일 발사할 때는 김정은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먼 데까지 갈 수가 없고 또 황해남도는 이 전선과 가깝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요 태송저수지에서 발사한 소부지구 이 전술핵 미사일 부대 습격중대에는 참관한 것은 평양에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남도 용강군 바로 태송저수지 평양 골프장이라고 하는 이 용강군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태송인데 여기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승용차로 얼마든지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순항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계열, 화성 계열이라고 하죠. 우리는 화성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화성포라고 합니다. 화성포 12형이나 15형, 17형은 바로 이 순환 비행장 일대에서 쏘는데 그때는 김정은이 반드시 참석합니다. 실험 발사 아니고 연습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또다시 16일 날 참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대륙간 탄도미 괴물 미사일을 순환 비행장에서 계속 발사하고 있을까요? 북한 미사일 총국이 바로 이 40km 지역 내에 있고 서부지구 미사일 사령부가 평안남도 대동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순환 비행장하고도 거리가 바로 약 한 50km 정도밖에 직선거리로 되지 않는 그 위치에 미사일 사령부가 있고 거기에 경납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미사일들 조립하는 공장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순환 비행장 가까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경납고들도 평양시 삼석구역, 용성구역, 형제산구역, 평안남도 대동군에 지금 경납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김정은은 이 핵무기를 저 삼전이나 환경남도나 한경북도나 자강도, 양강도 이런 곳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만에 하나 거기에 뒀을 때 평양과 떨어지게 있게 되면 중국 국경이라든가 이런 국경연선에 있게 된다면 북쪽 지역에 있게 된다면 언제 점령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런 전략 미사일들은 바로 김정은이 있는 이 가까이에 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김정은 옆에 가까이에 뒀다 그것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 그 폭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에 두죠. 왜? 지하 약 500m 지하에 바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화성포 미사일 발사장을 바로 순환비행장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매번 이 순환비행장 그 바로 옆에 이 예비 활주로에 그 예비 활주로가 아니라 바로 비행기와 같은 경납고 이게 옮길 때는 대낮에 옮기지 않고 새벽이나 밤에 옮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밤에 옮겨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나 저녁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발사 현장을 김정은이가 참관한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양시 직경 60km 내에 이 전략 미사일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 미사일들 평양시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죠. 왜? 이미 북한의 평양시를 공격받게 된다면 그때는 김정은은 모든 것을 각오하고 좀 죽음도 불사하고 이 전략 미사일들, 전술 핵무기들을 모두 미국이나 일본, 한국으로 날려보낼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미사일과 즉 핵무기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김정은의 결심이라는 겁니다. 핵무기가 없으면 김정은도 없고 김정은이 없으면 핵무기도 없는 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평양 중심의 미사일과 전략
탄두들을 보관하고 있는 북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나 미국도 이 정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까지도 찝어줬지만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조립 공장이 형제사구역 소포와 간리에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리고 이 화성포 미사일과 같은 괴물 미사일을 연구 개발하는 연구단지가 용성구역 화성동, 지금은 화성구역이 됐죠. 그래서 화성구역이 됐고, 이 화성구역에 2만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해 주는 것도 이 미사일 부대 장교들, 이 영웅중대라고 하죠. 이 영웅중대 군관들, 그리고 이 연구소 기술자들, 그리고 군수공장 노동자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2만 세대를 화성지구에 지금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평양시 용성구역, 형제산구역, 그리고 순안구역, 삼석구역 일대가 북한의 전략 미사일 기지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난 국비 상황이 많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확인을 거쳐야 되겠죠. 미국의 정찰 자산, 인공위성으로 땅속 깊이에 있는 것까지 샅샅이 볼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전화하는 내용, 이야기하는 것까지 도청한다고 하는 미국의 정찰 능력입니다. 도청 능력, 정찰 능력, 인공위성 중에서도 수십 개의 미국 정찰 위성이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아마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지금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들이, 즉 이 괴물 미사일들이 계속해서 순환비행자로 이동해서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핵과 운명을 같이 하는 김정은.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결코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김정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